어느 날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0대로 보이는 피부를 가진 할머니가 동네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자였고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거꾸로 가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하곤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피부 비결을 알고 싶어 했고 그녀는 흔쾌히 그 이야기를 동네 모임에서 해주기로 했다. 모임 당일 많은 사람들이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다. 그녀는 미소를 띠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건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마법의 영약 같은 걸 기대하시겠지만 제가 하는 건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먼저 저는 물을 정말 많이 마셔요. 하루에 8잔 이상은 꼭 마시려고 해요. 수분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식단을 신경 써야 해요.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특히 베리류와 잎이 푸른 야채를 즐겨 먹어요. 아보카도나 견과류 같은 것도 자주 먹고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얼굴 마사지를 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부가 더 생기 있어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간단한 오일을 사용해서 마사지하는데 이것도 정말 효과가 좋답니다. 또 저는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답니다. 피부 노화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자외선이라고 하니 절대 잊지 않고 바르고 있죠. 이런 습관 덕분에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김할머니는 강조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편안해지죠. 이런 말을 하긴 좀 뻔하지만 스트레스가 피부에 얼마나 나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써요. 하루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죠. 그 덕분에 매일 아침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김 할머니는 말 그대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비결은 비단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수혁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생활 방식이었다. 그는 항상 스케줄에 쫓기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었다. 어느 날 그의 고등학교 친구인 서연과 떠난 자연 휴양림 여행은 수혁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여행 중 서연은 그에게 명상의 힘과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했다. 서연은 수혁에게 심신의 평화를 찾기 위한 5가지 명상 기술을 소개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기술은 호흡 명상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몸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명상임을 설명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기술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의식하는 것을 권했다. 이 간단한 기술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 명상이다. 서연은 수혁에게 현재 순간에 최대한 집중하며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깨우도록 했다. 시간을 내어 주변 환경, 소리, 냄새, 촉감을 느끼며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끔 유도했다. 어느 날 수혁은 마음 챙김을 통해 문화재를 새롭게 감상하며 평소 지나쳤던 것들을 발견하곤 했다. 세 번째 기술은 심상 명상이다. 이는 상상을 통해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수혁은 눈을 감고 자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나 장소를 떠올렸다. 이를 통해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원하는 정신적 안식처를 구축해 나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이러한 심상을 더 쉽게 떠올리고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마다 그곳으로 향했다. 네 번째는 소리 명상이다. 서연은 자연이나 의식적인 음악 아니면 조용한 소리에 집중하여 마음을 비우고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전수했다. 수혁은 특히 빗소리와 물소리를 좋아했으며 이를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정신 상태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신체 명상이다. 서연은 수혁에게 각 신체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고 그곳에 감각의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이 명상은 일상에서 자주 잊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일깨워주었다. 수혁은 서연과의 대화와 명상 기술들을 통해 삶의 균형과 심신의 평화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더 집중력과 활력을 얻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와 걱정에 치이지 않으며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수혁은 서연에게 영원히 고마워하며 자신이 배운 명상 기술들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하나의 명상 여행자가 탄생하였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사회에서 비타민 보충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처럼 여겨집니다. 다양한 브랜드와 유형의 비타민 제품들이 슈퍼마켓과 약국에 넘쳐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이러한 보충제를 챙기는 것을 일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보충제가 정말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피부와 전반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먼저 비타민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타민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 D, E와 같은 항산화 비타민은 피부 건강을 지원하고, 비타민 B 복합체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비타민이 결핍될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보충제를 통해 이러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일까요?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그리고 다양한 곡물들은 비타민이 풍부하며 자연식품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이 이것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종종 바쁜 생활 속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편리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특정 비타민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타민 보충제가 유용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을 통해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데, 실내에서의 활동이 주를 이루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대한 비타민 보충제의 효과는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여 상처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피부의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는 자신의 영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필요에 맞는 권장량을 알고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의존은 오히려 자연식품을 통한 비타민 섭취를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보충제는 특정 조건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건강은 균형 잡힌 식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이 비타민 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몸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필요시에는 보충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입니다. 이렇듯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비타민과 함께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살을 빼기 위해 우리는 흔히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거나 엄격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소소한 변화를 통해서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정말일까요? 이 이야기에서는 운동 없이도 살을 뺄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체중 감량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며,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식욕을 줄여주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시원한 물 대신 따뜻한 차를 섭취하면 몸의 수분 유지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은 식사를 더 많이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며 음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의 맛과 식감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양을 섭취하게 되고 소화도 더 잘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여 식욕이 증가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밤늦게 과자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찾게 되는데 결국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일 7에서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신체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면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게나마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면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을 조금씩 변화시켜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엄격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 없이 식사량을 조금 줄이거나
정크푸드 대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등의 작은 변화로도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소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으며 결국 체중 감량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를 생활화하면 운동 없이도 건강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소소한 생활 변화를 통해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